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만약에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그 관계된 데이터들이 한국에 통합이 돼 있어야 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일단 가상적으로도 통합이 될 수 있게 돼야 그 사건, 실시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생태계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자정보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듯이 이런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 에코시스템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글로벌하게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해안도 니아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앞으로 그 전자정보가 추구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아직 나오기도 전에 사실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아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액티브하게 사전에서 인지한 지능형 서비스, 그러니까 그 민원 당사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프로액티브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사일로로 되면 안 되고 뭔가 데이터가 통합된다든지 로지컬하게라도 통합이 돼야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개인이 누군지 알아야 맞춤형 서비스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은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과거 히스토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서비스까지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건지까지 내한테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구글,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도 구글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가 컨버지가 돼서 내가 어디 구글 서비스는 어디 들어가더라도 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는 상당히 굉장히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두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나 앞으로 디지털의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참여, 국민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이게 모바일이 되겠죠. 모바일이나 IoT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적시 지능형 의사결정, 데이터 드리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 위험 대응 보안 체계, 그 리스크 관리 있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공유, 뭐 API를 통해서 공유하고 심지어는 이제 공유 경제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준으로 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면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목적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서울시인데요. 서울시도 보면은 뭐 거의 유사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롯데 서울시인데, 여기 보면 에코시스템을 조금 더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저장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 통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있어서 데이터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발전 및 ICT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데이터가
국가 미래 경쟁력과 부가 창출의 원천으로 재조명된다. 네. 데이터 에셋이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정부 공공부문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수립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시장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가 운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이거를 잘 공유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생태계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나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놔서 그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학습시킬 때 어떠한 논리로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 체계가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뭐 빅데이터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시대는 이미 좀 많이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시대는 데이터 페이블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의 국가 디지털 플랫폼도 데이터 페이브릭을 연구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옵스라든지 ML옵스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ML옵스 부분을 조금 더 데이터와 결합해서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정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정책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디지털 플랫폼에 사실은 남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정책이 어떠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보시면 그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됐고 이 데이터 관련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은 뭐 정부 3.0이나 정부 데이터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부처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은 이제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지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쪽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확대되고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빠른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이 중요한데 아직도 지자체나 부처 간의 이런 사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아까 헬스케어 정보를 이렇게 서로 통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빠르지 못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돈과 관계된 부분들, 다른 예로서 세금을 이제 부정 탈세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으로 FIU 정보, 그다음에 보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통합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IU 같은 데서 이런 부정거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부처 간에 통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통합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계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 실제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은 좀 다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통합이 된 데이터를 뭔가 민간이 이용할 때는 훨씬 더 파워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관 데이터 융합 뭐 이런 부분 프로젝트도 있고 뭐 학습시키는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학습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거래 부분은 이번 이하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데이터 거래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가버넌스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데이터 가버넌스 부분이 좀 더 나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내가 마이 데이터 개인정보다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고 어떤 부분이 기밀정보고 어떤 부분이 공유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이 통합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이런 뭐 데이터 지도라고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표준 정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이터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표준화 이런 부분도 잘 지원해주고 메타데이터가 서로 잘 공유화돼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빅데이터 이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들때 있죠. 각 기관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금융기관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이런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의 도입도 상당히 이제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관리 기준, 데이터 보관 기준, 관리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 관계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TV의 쿼리로만 이용하다가 이제 다양한 아까 오라클 우리 송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타입의 어떤 데이터, 다른 표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가버넌스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버넌스 위해서는 실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정책과 조직과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3.0인데 지금 이제 정부 4.0까지 와서 뭐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오토 환경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까지 왔죠. 그래서 정부 3.0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플랫폼 전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에코시스템과 잘 공유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산업 생태계를 제공해줘야 되죠.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자지도 기반의 행정 플랫폼을 시도를 하고 있고 부처별 및 지자체별 통계를 공유할 수 있는 통계청에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거래 활용뿐 아니라 수집할 때까지 수집부터 이 생태계에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 기술 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성. 아까 그런 학습 데이터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데이터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재 발굴 및 양성.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 도면 4.0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근데 데이터 가버넌스 4.0은 사실 굉장히 차원이 좀 높은 건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설명하는 이런 도면인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한 3군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거래 주체가 사실 실제 돈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분들까지 사실은 갈 수 있어야 실제 공공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거래에서 성공했다. 이런 단순한 시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One Government, One Platform이라는 어떤 큰 개념인데 앞으로 이런 그 ICT 기술과 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비가 된다면 이 하나의 큰 거대한 그 ICT 시스템을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국가안보,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국가 경쟁력까지 연결되게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그 부서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매시업 서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도화된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생태계, 데이터 생태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 혁신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AI를 통해서 이 많이 이렇게 충분히 잘 쌓여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기반의 이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획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이터 기반의 계획에 의해서 국가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올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성, 오토노머스한 부분들, 그 다음에 투명성, 모든 그 데이터들이 표준화되고 트랜스페런트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면 이런 투명성이 보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예측 및 평가,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부분이 되고, 사실 이제 국방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국방에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방의 어떤 그 위험 상황이나 현황을 이렇게 그 정부에서 받아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느 형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대응하는 체계도 만들어 놨다면 아마 그 소외 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횡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 그럼 뭐냐? 클라우드에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데이터 기반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통합을 못하더라도 이런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로지컬하게 통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서울시에서 진행된 상황인데 서울시는 이제 통합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아직 모든 데이터가 다 통합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합을 했고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결국은 어떤 자세,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처의 자세, 그다음에 그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아직 디파인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정부 부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 빅데이터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빅데이터 이해력 부족, 그다음에 거부감, 그다음에 부처 어떤 성과주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인력 부족,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가버넌스의 부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천 의지의 부족인데 이거는 이제
뭐 물론 그거는 그 보충하다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빅데이터의 환상 또는 거부감, 그 다음에 뭐 정부 4.0까지 또 굉장히 그림을 이제 크게 그리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인데 사실은 어떤 통합 컨트롤 타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3.0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는 건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 우리가 데이터 공공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혁신, 그다음에 이런 칸막이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지금 데이터 분석가를 기른다면 무조건 R이나 파이썬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시작됐을 때는 한 그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대로 일단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의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를 통합,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와 융합을 시키는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목표 의식을 좀 더 확실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가버넌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마지막인데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강하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강하냐, 활용하는 자가 강하냐. 답은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더 강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